발품대행소 거기. 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지난 시간 현장 답사에 이어 오늘은 DMC 리버파크자이와 DMC 리버포레자이 청약에 앞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약정 점검 2탄 거기가 궁금하다 편은 사업 개요와 입지, 상품 분석, 분양가, 그리고 청약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DMC 리버파크자이와 DMC 리버포레자이는 각각 고양 덕은지구 A4블럭과 A7블럭에 조성됩니다. 먼저 DMC 리버파크자이는 고양 덕은지구 A4블럭에 조성됩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4층, 6개 동 총 702세대로 구성되는데요. 전용 84, A, B, C와 99 등 4개 타입으로 공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2년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DMC 리버포레자이는 고양 덕은지구 A7블럭에 조성됩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4층, 5개 동 총 318세대로 구성되는데요. DMC 리버포레자이는 전 세대 모두 전용 84로 공급됩니다. A부터 F까지 모두 6개 타입이 있습니다. 입주는 오는 2022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엔 DMC 리버파크자이와 DMC 리버포레자이가 들어서는 고양 덕은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덕은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약 64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LH입니다. 덕은지구는 고양시와 서울시 경계지역에 있는데요. 상암 DMC 월드컵 공원이 있는 마포구와 붙어있고 가양대교를 건너면 강서구가 있습니다. 덕은동은 본래 한국항공대학교 인근에 있는 활주로와 바로 옆에 있는 난지도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낙후된 지역이었는데요. 본래 난지도의 공원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강변과 서울 경계부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죠. 그러나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1990년대에 나온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가 2010년대에 들어 다시 계획이 부활해 작년에 첫 분양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 덕은지구를 중심으로 주변 공급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덕은지구에는 약 4,800세대의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미 분양이 완료됐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주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입니다. 먼저 분양이 완료된 지역을 보면 덕은지구 북쪽으로 약 9,000세대가 들어서는 향동지구, 약 26,000세대 규모의 삼송지구, 약 9,000세대 규모의 지축지구가 있고 남쪽으로 약 11,000세대 규모의 마곡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은지구 우측으로 약 7,200세대 규모의 수색 뉴타운과 약 2만 세대 규모의 가젤 뉴타운의 분양 물량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또 3기 신도시로 지정돼 약 38,000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창릉 신도시와도 가깝습니다. 이제 덕은지구 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덕은지구는 크게 주거지구와 상업지구로 나뉘고 아파트, 단독주택 등과 함께 상업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아파트는 7개 단지와 주상복합 2개 단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블록별 단지 현황을 보면 A1블럭은 국민임대 364세대가 예정돼 있고 A2블럭에는 고양 덕은 중흥 X클래스 파크시티가 들어섭니다. 지난해 11월 분양했고요. 총 894세대로 조성됩니다. A3블럭은 미정입니다. A4블럭은 DMC 리버파크자이, A5블럭은 덕은지구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8월 분양한 고양 덕은 대방 로블랜드입니다. 총 640세대 규모로 2022년 7월 입주 예정입니다. A6블럭은 자이 브랜드를 단 리버시티 자이로 알려졌는데요. GS건설에서 시공하지만 A4블럭, A7블럭과 시행사가 다릅니다. 여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A7블럭은 DMC 리버포레자이입니다. 그리고 주상 1블럭에는 고양 덕은 삼성 그린코아, 주상 2블럭에는 덕은 DMC 에일리넷들이 들어섭니다. 이제 교통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덕은지구에는 전철역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 보신 것처럼 A7블럭 앞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자동차로 15분 정도 걸렸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보다 더 걸리겠죠. 네이버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에 따르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광화문까지는 30분에서 40분, 강남역까지는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덕은지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강화문까지는 1시간, 강남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셈입니다. 물론 자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 광화문과 강남 모두 3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덕은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원종 홍대선 덕응역이 들어온다면 대중교통 이용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은 기대만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은지구 미래교통망인 원종 홍대선은 부천 원종에서 강서구, 마포구 홍대 입구까지 17.3km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여기에 덕은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종, 고강, 신월, 화곡, 강서구청, 가양,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홍대 입구역 등 9개 역으로 계획됐었는데요. 서울 9호선처럼 급행열차를 운행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덕은역과 성산역이 추가됐습니다. 덕은역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덕은지구 남단 초입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급행열차 운행과 덕은역과 성산역을 추가하는 계획안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 기간만 1년 정도 걸립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이후 기본계획 수립 1년, 기본 실시 설계 2년, 공사가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후에나 전철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DMC 리버파크자이와 DMC 리버포레자이 입주가 각각 2022년 11월과 10월이기 때문에 입주 후 7, 8년 동안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죠? 도로교통망 확충 계획을 보면 먼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파주 문산에서 시작된 도로는 고양시 마지막 구간인 덕은지구 인근인 현천 IC까지 이어집니다. 이후에는 서울, 광명, 수원, 오산, 평택, 천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는 올해 11월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DMC 리버파크자이와 DMC 리버포레자이가 들어서는 덕은지구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DMC 리버포레자이가 조금 가깝고 중학교는 DMC 리버파크자이가 가깝습니다.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입주 이후에 개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입주민 자녀들은 학교 개교가 되기 전까지 덕은지구 밖에 있는 인근 학교로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단지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에 개교 시기는 입주 시기와는 다르게 교육부 투자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지연될 수 있다면서 학교 설립이 지연되어 인근 학교의 배치 및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등하교 시간 통학버스 운행 등 자체 통학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생활 편의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덕은지구는 서울 상암과 가까워서 DMC 기존 인프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미디어시티역과 수색역 인근에 조성된 각종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접근이 수월합니다. 다음은 자연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덕은지구는 주변에 공원 및 녹지 공간이 풍부합니다. A5블록과 A6블록 사이 지구 중심 부분을 가로질러 녹지 공간을 설계했네요. 인근에 노을공원, 하늘공원이 있고 한강 다목적 운동장에 가깝습니다. 또 DMC 리버포레자이에서는 한강변 고덕 생태공원이 가까운데요. 공원과 연결되는 육교가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니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MC 리버파크자이에서는 생태습지원과 수변생태학습센터가 가깝습니다. 다음은 DMC 리버파크자이와 DMC 리버포레자이 단지와 타입별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4블록 DMC 리버파크자이입니다. 단지는 6개 동 총 70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용 84 타입이 570세대, 99 타입이 13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4블록은 단지 남단 주도로를 비롯해 사방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를 보면 가운데 위치한 105동과 102동은 니은자 형태, 양옆에 있는 동들은 절곡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서로 통경축이 진하게 단지를 배치했고 대부분 남동 남서향입니다. DMC 리버파크자이 단지 배치에서 주의해서 볼 부분은 84C 타입이 들어가는 날개 부분입니다. 106동 1호 라인과 105동 6호 라인, 105동 1호 라인과 104동 5호 라인이 너무 가까워 동간 간섭이 있을 듯 합니다. 이는 101동, 102동, 10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DMC 리버파크자이 타입별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 평면입니다. 84A는 102동을 제외한 전동에 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DMC 리버파크자이에서 가장 많은 285세대가 공급되는데요. 전형적인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복도를 따라 들어오면 우측에 침실 4가 있습니다. 전용 84 타입 공급 면적 기준 33평형에 방이 4개 나오는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죠. 침실 4를 지나면 거실과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은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고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놓으면 될 듯합니다.
다용도실이 가로로 길게 돼 있어 보조주방 설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더 들어가면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에는 발코니와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과 부부욕실,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 드레스룸은 깊이가 넉넉해 보입니다. 다음은 84B 평면입니다. 총 132세대가 공급되는 84B는 동별로 코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101동에는 날개 쪽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101동 1호 라인에 배치된 84B 타입은 거실과 안방은 남동향이지만 침실 2와 침실 3은 북동향인 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84B는 탑상형 구조입니다. 거실과 주방은 LDK 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방 바로 앞에 팬트리가 마련되어 있어 유용할 듯 합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면 파우더룸과 부부욕실,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 드레스룸은 84A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이제 84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53세대가 공급되는 84C는 전동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부 날개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84C 타입은 거실과 안방은 남동 남서향이지만 침실 2와 침실 3은 북동향, 북서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84C는 84B와 구조가 거의 비슷한 탑상형입니다. 84C는 84B보다 발코니 부분이 더 많아 확장 시 침실 3 옆에 알파룸이 제공됩니다. 평면 구조는 84B보다 나아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이제 DMC 리버파크자이에만 있는 99 타입을 보겠습니다. 총 132세대가 공급되는 99 타입은 101동과 102동에 들어갑니다. 99 타입은 평면 구조가 84A와 대동소이합니다. 안방에는 발코니와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과 부부욕실,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안방 폭이 넓어 부부욕실과 드레스룸이 넉넉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H블럭 DMC 리버포레자이 단지 배치를 보겠습니다. 단지는 5개 동 총 31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대는 모두 전용 84고요. A부터 F까지 6개 타입이 있습니다. 단지 남단으로 주도로가 지나가고 우측으로 16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H블록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지 북측 대덕산에 개 사육장, 개인 분묘들이 눈에 띕니다. DMC 리버포레자이 단지 배치도에 친절하게 위치까지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전체적인 단지 배치를 보면 101동부터 103동까지 판상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104동과 105동이 니은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동 남서향 위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DMC 리버포레자이 단지 배치에서 주의해서 볼 부분은 103동 1호 라인과 104동 4호 라인이 가깝게 붙어 있어 간섭이 우려됩니다. 104동 2호 라인과 102동 1호 라인도 가깝긴 하지만 102동 1호 라인은 후면부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이번에는 DMC 리버포레자이 단위세대 평면을 살펴보겠습니다. H블럭 DMC 리버포레자이는 전용 84 단일평형입니다. A부터 F까지 모두 6개 평면 타입이 있는데요. A, B, C 타입은 DMC 리버파크자이 평면과 동일합니다. 다만 단지 배치상 향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먼저 84D 평면입니다. 84D는 101동, 102동, 103동에 위치하는데요. 총 53세대로 모두 남동향입니다. 84D는 앞서 설명해드린 84A와 평면 구조가 같습니다. 다만 3면 개방을 이용해서 안방 우측 부분 발코니를 확장하면 안방 폭이 넓어지면서 베타룸이 하나 더 나옵니다. 알파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침실 4에 더해 방이 5개나 나오는 구조입니다. 30평형대에서 방 5개가 나오는 평면을 여기서 보게 되네요. 다음은 84E 평면입니다. 총 54세대가 공급되는 84E는 101동, 102동, 103동 2호 라인에 위치합니다. 84E는 판상형 5베이 구조입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침실 4가 있습니다. 여기도 방 4개가 나오네요. 안방을 보면 전면에 발코니가 있고 드레스룸이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84E는 실외기실과 대피 공간이 드레스룸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면을 살펴보면서 역시 자이는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분양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상암하고 가깝다지만 고양시에서 이런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DMC 리버파크자이 분양가를 보겠습니다. 분양가는 같은 평면 타입이라도 층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84A 타입은 8억 2,250만원부터 8억 8,590만원, 84B 타입은 8억 1,080만원부터 8억 7,470만원, 84C 타입은 8억 1,970만원부터 8억 8,350만원, 99 타입은 9억 810만원부터 9억 7,750만원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DMC 리버포레자의 분양가를 보면 84A타입은 8억 2,820만원부터 8억 9,220만원, 84B타입은 8억 2,350만원부터 8억 7,730만원, 84C타입은 8억 2,250만원부터 8억 9,010만원, 84D타입은 8억 4,570만원부터 8억 9,910만원, 84E타입은 8억 4,270만원부터 8억 9,630만원, 84F타입은 8억 2,250만원부터 8억 9,010만원 수준입니다. 고양시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9억 원 이하는 LTV 50%, DTI는 50%가 적용됩니다. 이상 분양가를 살펴봤는데요.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로 환산하면 DMC 리버파크자이는 약 2,583만원, DMC 리버포레자이는 약 2,630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가를 보면 정말 후덜덜한 수준이네요. DMC 리버파크자이 99 타입을 제외하고 두 단지 모두 84 타입은 거의 9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을 맞춘 것 같은데요. 덕은지구에서 앞서 분양한 단지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 덕은지구에서 가장 먼저 분양을 시작한 A5블럭 고양 덕은 대박 로블랜드 전용 84A 타입 최고가는 6억 5,610만원입니다. 또 같은 해 11월 분양한 A2블럭 고양 덕은 중흥 S클래스 파크시티 전용 84A 타입 최고가는 6억 2,900만원에 달합니다. 이들 단지의 3.3제곱미터당 평당가를 보면 대박 로블랜드는 1,850만원, 중흥 S클래스 파크시티 1,860만원입니다. 덕은지구에서 분양을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전용 84 타입 분양가가 2억 원 이상 뛰어오른 것입니다. 작년에 분양 당시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 치고는 분양가가 비싸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덕은지구와 가까운 상암이나 마곡에 비하면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이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DMC 리버파크자이와 DMC 리버포레자이 분양가는 인근 상암이나 마곡 시세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부동산 지인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상암동 매매 시세는 3.3제곱미터당 2,784만원 수준입니다.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마곡동은 4월 들어 3.3제곱미터당 3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호객 노노에 따르면 상암 DMC의 대장주로 불리는 상암 월드컵파크 4단지부터 7단지는 전용 8호 타입 시세가 9억 원대 후반부터 10억 원대 초반까지 형성돼 있지만 덕은지구와 가까운 9단지부터 12단지까지 시세는 8억 원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습니다. 실제로 상암 월드컵파크 9단지와 10단지 전용 8호 타입은 지난 3월 각각 8억 3천만원과 8억 3,300만원에 거래됐고 12단지 전용 8호 타입은 지난 2월 8억 5,500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이처럼 1년도 안 돼 분양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LH는 공공주택 사업지구에서 추첨제로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하지만 덕은지구와 같은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합니다. LH는 건설사의 토지를 매각할 2016년 당시 A5블럭 최저 입찰가를 3.3제곱미터당 1,234만원을 책정했고 A2블럭도 이와 비슷한 3.3제곱미터당 1,20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입찰 결과 LH는 이 두 개 블럭을 3.3제곱미터당 1,525만원과 1,666만원으로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입찰을 진행한 A7블럭과 A4블럭은 최저 입찰가 기준을 3.3제곱미터당 1,729만원과 1,815만원으로 올렸고 이를 각각 2,626만원과 2,74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LH는 이와 관련해 같은 지구라도 택지 조성 원가에 차이가 있는 데다 택지 매각 시점의 부동산 경기에 따라 업체 간 입찰 경쟁이 과열되기도 해 블록별 택지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LH는 2010년 덕은동 일대를 도시개발지구로 지정, 원주민과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 대지, 주택, 공장, 가게 등을 매입했다면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와 원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당시 LH는 3.3제곱미터당 평균 500만원 가량에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LH는 토지 매입 후 도로 정비, 건물 철거 등 부지 조성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결과적으로 공공사업자인 LH가 아파트 용지에 대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최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비판을 명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분양가 심사 기준입니다. 정부는 현재 민간택지에 대해서 허그의 분양보증서를 통해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지역구 단위에서 1년 이내에 입지 규모 등이 유사한 분양단지가 있으면 이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로 책정하도록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나 공공택지 개발지구 등에선 지자체가 설치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건축비, 택지비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심의하고 지자체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은 이 과정에서 최종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 덕은지구 사례처럼 시행사가 매입한 택지비가 비싼 경우에는 고분양가를 제어할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자재비, 인건비 등 건설 원가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상정하는 방식인데, 건설 원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택지비, 즉 토지 구입비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땅값이 비쌌다면 분양가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분양하는 DMC 리버파크자이와 DMC 리버포레자이 분양가가 높은 이유는 토지를 비싸게 매입한 데 따른 것입니다. 덕은지구 아파트 용지 분양 당시 A5블럭은 최저 입찰가의 135%, A2블럭은 127%, 대량으로 용지를 매입한 IS 동선은 주상 2블럭을 100% 수준에서 낙찰받았는데요. 유독 A4블럭과 A7블럭은 150%가 넘는 금액으로 입찰을 한 것이죠. 이는 입지가 좋은 단지는 아파트 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맹신에 기인해 시행사가 높은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를 비싸게 사도 분양가가 보전되는 상황이다 보니 사업 주체는 일정 이윤을 남길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되겠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사실 이 문제는 덕은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구 내에서 분양가 격차가 심한 경우 수요자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분양이 끝난 이후 주변 집값까지 견인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A4블럭과 A7블럭 분양이 지나면 A6블럭이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A6블럭은 시행사인 한성PC건설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용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흐름대로라면 A6블럭은 6억 원 초중반대 분양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A4블럭과 A7블럭이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다면 A6블럭은 7억 원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 분양가를 책정할 수도 있다는 슬픈 예감이 드네요. 또한 이 같은 현상은 덕은지구 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분양할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에서는 수색 6구역과 7구역, 증산 2구역 등이 있고 바로 위쪽에 자리 잡은 창릉 신도시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로서도 그리 달갑지 않은 부분이죠. 다음으로 청약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단지 모두 일반 공급 청약 1순위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0년 4월 24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입니다. 고양시 거주더라도 1년 이상이면 당해 1순위, 1년 미만이면 기타 지역 1순위에 청약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단지여서 전용 8호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전용 8호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추첨할 경우 무주택자 75%, 무주택 구성원 및 1주택 처분 승낙자 25%로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유리하겠죠.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급하는 3억 원 이상 주택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공급은 5월 4일 월요일, 일반공급 1순위 당해는 5월 6일 수요일, 1순위 기타는 5월 7일 목요일, 2순위는 5월 8일 금요일에 진행되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DMC 리버파크자이가 5월 14일 목요일, DMC 리버포레자이가 5월 15일로 달라 두 단지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DMC 리버파크 자이와 DMC 리버포레자이 청약전 점검 2탄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